자, 오늘이 11월 11일. 그렇고 그런 날이네요. 편의점에 뭐가 많이 보이더라. 자, 11월 11일 리액트 수업이고요. 리덕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13번 프로젝트에 계속 이것저것 연습을 하고 있는데 리덕스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CRUD 처리하는 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입력 수정 삭제 조회니까 슬라이스 하나의 코드가 더 늘어나겠죠, 이제. 여태까지 한 거는 완전체 슬라이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일단 오늘 할 거는요. 이제 오픈 API 연동, 우리가 전에 연습했던 것 중에 카카오 오픈 API 연동을 할 거예요. 여기 이미지 서치라고 하나 붙여서 검색했을 때 이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 상태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기본형만 먼저 재현을 할 겁니다. 여기 인피니티 스쿨을 붙이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텝 5라고 폴더를 제가 새로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이 슬라이스에 대해서만 스텝 2가 하나 늘어날 거고, 그리고 페이지 쪽에서도 스텝 2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다 밑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봅시다. 카카오 오픈 API도 어저께 했었던 것처럼 이제 연동할 API 주소와 발급받은 연동 키를 여기 설정 파일에다가 넣습니다. 디벨롭먼트하고 프로덕션 두 개 파일에 똑같이 정보를 넣고요. 어제 이 설정 파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지금은 다 해결됐죠? 아마 대부분이 이제 단순한 오타거나 파일 위치거나 그런 문제였을 텐데 어제 처음으로 아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단톡방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마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라오는 대화들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톡방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올라오는 내용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공부가 꽤 됩니다. 자, 어쨌건 이제 카카오 오픈 API 연동과 관련된 정보, 이미지 검색할 거니까 이미지 서치 API URL이라고 해서 이름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API 키라고 하는 값도 하나 잡았고요. 지금 리액트에서 쓰는 설정 파일은 앞에 리액트 언더바 앱이라는 값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요 정보들이 process.env라고 하는 내장 객체 안에 JSON 형태로 이 정보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이 process.env 프로세스라고 하는 요 객체는요, 리액트용 객체는 아니고 원래 노드.js 객체예요.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 페이스북에 이제 코딩 관련된 그룹에서 어떤 학원의 광고 포스터였는데 리액트 JS vs 노드 JS 둘 중에 뭘 공부할 뭐 이런 포스터가 있었는데 이거 갖다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편의상 이제 노드.js를 이제 백엔드의 대명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드.js가 있으면은 이 노드.js가 리액트.js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서로 대결 구도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학원인지 몰라도 포스터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엊그저께 엄청 까였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리액트 같은 건데요. 얘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Node.js라는 거는 그냥 기본 기초공사예요. 이게 낫겠다. Node.js라고 하는 기초공사가 있고요. 이 기초공사 위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게 크게 익스프레스라는 애랑 리액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Node.js의 기본 기능들은 얘네들이 일정 부분 공유하는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나온 프로세스예요. process.env라고 하는 얘가 원래는 이게 백엔드 만들 때 더 많이 쓰이는 애인데 리액트에서도 등장을 한 거예요. 리액트 기능이 아니라 원래 노드 기능이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런 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리액트를 공부했으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내장 객체는 원래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얘가 내부 구조를 잘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게 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꽤 많은 분들이 그 코딩 과제물을 내면은 그래도 어찌어찌 결과물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뭔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막상 면접관 입장에선 듣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라는 느낌이 들까봐.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걸 코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이 되거든요. 그 상황을 되게 걱정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똑같아. 아, 국비지원학원 출신이니까 포트폴리오 강사가 해줬나 보구나. 왜냐면 실제로 포트폴리오 해주는 학원이 되게 많아요. 저한텐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1도 안 해줘요, 코딩. 코딩은 1도 안 해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답을 드려요. 가이드만 제시해드리는 걸 절대 해드리지는 않아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국비전 학원들에 퍼져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학원 오기 전에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국비지원 학원 선정할 때 선택을 하시면서 되게 이것저것 안 좋은 소문들 많이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톡 까놓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인식들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를 계속 바래서 이런 거를 자꾸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같은 것들 외우는 거 제발 게을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면접 보는 자리에서 결국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머리 안에 있는 지식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저께 여러분들 취업 상담 1차 끝났다며요. 그래서 어제 취업 상담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한번 미팅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각각의 성적을 취업 상담실에 전달해 드려야 될 차례이기 때문에 그 성적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연습 문제 기반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깃 면접 질문 이거 전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깃 면접 질문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게 깃에 대한 면접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술 면접을 많이 다녀보면서 이러이러한 거 물어보는구나라고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해서 깃허브에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2명, 3명 막 붙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오픈소스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체로 서브젝트별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마크다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에서 뭐 물어보느냐. 자바스크립트 비동기건 이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적어놓은 게. 쭉 가서 이마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자기들이 겪었던 그 면접 질문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 개발 상식, 자료 구조, 네트워크 운영체제 뭐 이런 거 물어본다. 개발 상식부터 볼까? 좋은 코드란 무엇인가? 이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레스트풀 API. 이게 테스트 베드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 MVC 패턴. MVC 패턴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백엔드 나와야 얘기하고 깃과 깃터. 읽기 쉬운 코드, 중복용 테스트가 용이한 코드. 이건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근데 이건 확실해요. 중복이 없는 코드. 몇 번 강조했었죠. 그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덕목은 코드의 재사용이라고요. 뭐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서 쭉 준비하시면은 본인한테 그 부족한 게 뭔지 바로 나와요. 운영체제. 운영체제까지는 뭐 크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엔지니어 쪽이라. 프론트엔드. 브라우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브라우저 동작 원리 우리 했었고,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얘기했었고, CORS도 얘기했고, 크로스 브라우징은 지금 뭐 크게 필요 없고, 웹 성능과 관련된 이슈, 자바스크립트 소스 위치,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그 넥스트.js. 이 개념은 전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리액트 들어갈 때. 노멀라이즈 CSS랑 리셋 CSS. 리셋 CSS는 뭔지 알죠? 노멀라이즈 CSS가 리셋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두 개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대요. 그 외 프론트엔드 개발 환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외우십시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 근본 없는 회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요구를 해요. 특히 이런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목매달아요. 왜냐면 스타트업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겁먹던 면이 있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요구해요. 디자인 패턴.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싱글톤이지 뭐 싱글톤밖에 나올 게 없지. 자, 우리 싱글톤이라는 거 얘기했던 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 게 되게 많아요.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소스를 감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동안 열심히 그 노트 정리하시고 뭐 했는데 안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유념하셔서 나중에 각자 이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잔소리는 할 수 있는데 정작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하기에 달린 거예요. 아까 저 깃허브에 나와 있던 저 지식들을 제가 다 정리해 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수업에서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혹은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이 그 운영체제 들어가면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저런 자료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한 60% 이상 정도는 우리가 같이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놓치지 말고 다 체킹하셔서 잘 정리하세요. 취업지원팀 선생님의 예상 목표 취업률은 80%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상 취업률은 중강 직후에 중강하고 1, 2개월 이내에 30%예요. 그리고 중강 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50% 가요. 이게 우리 반이 그렇다라는 건 아직 제가 산정을 안 해봤고 여태까지 역대 그 풀스택 지금 거의 한 2년 됐으니까 풀스택 반들의 평균 취업률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관련 업종으로 취업한 거.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어저께 취업지원 팀장님한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게 가끔 수업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얘기한다고 양심 없는 새끼 지는 이거 몇 년 동안 공부했으면서 학생들한테 6개월 동안 외우라고 강요한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확실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해봅시다. 확실한 거는 지금은 되게 힘든데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아 그때 좀 더 노력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후회 안 남길게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참, 이상한 얘기가 길었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뭐 일단 이 설정 파일은 설명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로 갈게요. 일단은 카카오 이미지 검색을 처리할 건데, 일단은 슬라이스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형태랑 동일하게 했어요. 기본형은. 자, 카카오 서치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이름은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 데이터도 데이터 로딩 에러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이 해놨고요. 그럼 밑에 코드는 사실상 건드릴 게 없죠. 자, 요청 보낼 때 카카오 API는 검색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파라미터로. 검색어. 이 페이로드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파라미터였거든요. 그게 검색어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검색어를 카카오 API에 전달합니다. 그때 카카오 그 API 명세서를 보면은 검색어를 전달하는 파라미터 이름이 쿼리였어요. 굳이 그 매뉴얼 지금 열어보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는 데이터를 요청할 때 인증 정보를 헤더에다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HTTP 헤더 넣을 때는 URL 뒤에 파람스 뒤에 이제 헤더스라고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이름은 어솔라이제이션이었고 값은 카카오 AK 한 칸 띄고 인증키였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거 카카오 AK 입력할 때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AK인데 습관적으로 AK 이렇게 들어가는 K가 소문자로 들어가는 경우 이오타 진짜 많거든요. 네, 이거 조심하시고. 자, 인증 정보가 헤더에 전달된다라는 것만 빼면 어저께 영화지능어는
여기 파람스의 인증키가 같이 갔죠? 인증키의 위치가 파람스에서 헤더로 옮겨진 거예요. 그건 뭐 API마다 차이니까 그거는 구현할 때마다 그때그때 적응을 해야 돼요. 어쨌건 이 파람스라고 하는 정보와 헤더 요거를 제외하고는 전체 코드는 어제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금방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미지 서치라고 하는 페이지인데 들어간 게 좀 많아요. 자, 일단은 기존 코드 하나 백업을 해놨고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 서치 들어오면 이제 나오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 비웠으니까 여기에 이제 검색 폼을 먼저 만들 건데 검색 폼을 여기다 처음에 같이 넣어봤더니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검색 폼 부분을 컴포넌트로 뺐어요. 서치 폼이라고 뺐어요. 자, 일단 이렇게 폼을 하나 구성을 했죠. 위쪽에 CSS는 적당히 넣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CSS 적당히 정리하고 서치 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얘를 임포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 스피너, 에러뷰 이런 것들은 미리 임포트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검색 폼을 넣어야 되니까 밑에다가 검색 폼을 이렇게 넣습니다. 서치 폼 임포트해서 그럼 화면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뭔가 검색을 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이벤트를 안 걸었기 때문에 실제로 서브밋이 발생해서 페이지가 로케이션이 발생을 해요. 여기 네트워크 탭을 보면은 검색어를 이렇게 딱 페이지 받아왔는데 검색어를 입력하면 여기 다운받은 이 리소스를 전체를 다시 받아버리죠. 페이지가 실제 리프레시가 되니까.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차피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실제로 A 태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폼에서 서브밋이 발생하면 이 URL 리다이렉션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페이지가 어디론가 일반 A 태그 클릭한 것처럼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뭐 화면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저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테스트 버전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상용화 시키려고 빌드를 시키면 일반 A 태그를 클릭하거나 서브밋 하면은 404 에러 떠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런 그 HTML 파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404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 이동이 안 되게 폼에서 막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즈 내비게이트 요거는 이따가 검색어를 그 URL 리다이렉션 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폼에 서브밋 이벤트 준비했고요. 유즈 REF로 참조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이따가 얘를 제어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검색이 발생을 하면 검색이 발생하면은
2점 프리벤트 디폴트 전송을 못하게 막아놓고 내비게이트 함수로 브라우저의 URL을 바꿉니다. 자, window.location.pathName pathName 로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죠. pathName은 전체 URL에서 파일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 http localhost 땡땡 30 슬래시 뭐뭐뭐 슬래시 뭐뭐뭐 슬래시 뭐뭐뭐 슬래시 뭐뭐뭐 슬래시 물음표 찍고 뚜루루 갔다. 물음표 기준으로 뒷부분은 변수, 그쵸? 쿼리 스트링. 그러면 포트 번호 뒤부터 물음표 전까지. 이게 패스네임이에요. 실제 그 파일의 경로랑은 상관없고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브라우저 주소 표시를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갖고 그대로 다시 한번 재사용하라는 거는 브라우저에 나타나 있는 이 페이지를 갖고 그대로 다시 쓰라는 거는 그 브라우저 입장에서 봐서 URL의 변화가 없게끔 보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뒤에 쿼리해서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의 입력값 2점 타겟. 자, 지금 이게 서브밋에 대한 이벤트예요. 폼에 대한 이벤트니까 지금 요 2점 타겟이 의미하는 거는 인풋이에요, 폼이에요. 저 2점 타겟이 의미하는 거는 인풋 태그예요, 폼이에요. 다들 카메라의 입모양이 안 보이게 세팅한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팅한 거죠? 성실님 빼고는 다들 입모양이 안 보여. 자, 지금 요 이벤트가 서치 서브 및 온 서치 서브 및 지금 폼에 걸려 있죠. 이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 2는 이벤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2점 타겟 혹은 2점 커런트 타겟. 커런트 타겟은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능이고 타겟은 리액트용이에요. 어쨌건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의미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폼 태그 자체가 되겠죠. 이 폼 태그 안에서 네임 속성이 쿼리인 요소의 입력값. 그러니까 여기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그 입력된 값을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로 보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디폴트 밸류에 쿼리라는 값은 지금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입력된 게 이렇게 위에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 누르면 이진 아카데미라고 쿼리 값 바뀌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URL에 있는 이 값을 뽑아 와야 되잖아요. 변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뭘 만들어 놨었냐면은 utilhelper라는 거를 만들면서 거기에 get url params,라는 걸 만들었어요. location.search가 쿼리 스트링 문자열인데 걔를 new url params,라는 객체한테 주면 이제 쿼리 스트링 값을 이제 객체로 바꿔요. 그 객체를 object.from entrys라는 함수한테 다시 주면은 JSON 형태로 바꿔주니까 그걸 그냥 쓰자 라고 해서 이게 쿼리 스트링 정보를 JSON으로 바꾸는 기능이었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리액트 훅으로 개선했습니다. 자, 훅 폴더 안에 use query str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액트에서는 쿼리 스트링 문자를 추출할 때 이제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유즈 로케이션이라는 걸 써요. 얘가 쿼리 스트링 값을 추출해줘요. 요걸 URL 서치 파람스라고 하는 객체한테 줍니다. 그럼 객체로 바꾸고 얘를 똑같이 제이슨으로 바꿨어요. 얘를 리턴하는 후기예요. 그럼 이제 유즈 쿼리 스트링이라고 호출하면은 그 URL에 붙어 있는 쿼리 스트링이 이제 제이슨으로 다 리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즈 쿼리 스트링 훅을 임포트하고 얘를 호출하면은 이제 쿼리 스트링 값을 제이슨으로 이 안에서 변환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콘솔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제부터 쿼리 이젠 아카데미라고 나오죠. 제이슨 점 스트링기 파일. 이렇게 쿼리 이젠 아카데미라고 나오죠. 삼국지라고 넣어서 검색하면은 삼국지라고 나오고, 자, 임의로 주소에 쿼리 스트링 값을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쿼리 스트링 값을 이렇게 제이슨으로 쭉 변환해서 반환하는 기능을 하는 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들어온다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 검색 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한 이 정보가 이 훅을 통해서 여기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제이슨 형태로 바뀌어서.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검색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딴 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제이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래? 그럼 여기서 쿼리만 받지 뭐. 그렇게 구조 분해를 해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온 값을 인풋 태그에 다시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검색 자바스크립트 했더니 검색 이젠 아카데미 했을 때 검색 분명히 위에 주소는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를 해봤더니 분명히 URL 바뀌었는데 여기 세팅이 안 바뀌더라고요. 입력값이. 왜 그러지 하면서 그러면은 저 쿼리 값, 이 쿼리 값이 지금 여기에 출력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값이 안 바뀌나 싶어서 저 값을 콘솔로 찍어봤어요. 콘솔.로그 쿼리라고 해서 찍어봤어요. 자, 그럼 다시 해봅시다. 처음에는 값이 없으니까 undefined 자바스크립트 삼국지 지금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젠 아카데미 분명히 변수값 다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갔을 때 이 값이 안 바뀌었으니까 얘가 동작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값이 바뀌어 다시 돌아가. 근데 화면에 반영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거 상태값을 써야 되나 뭐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react.use 이펙트 얘가 그 react.use 이펙트라고 해도 되고 그냥 여기 use 이펙트 임포트 해도 되죠. 이렇게 임포트 해도 되죠.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use 이펙트는 무조건 화면이 열리면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어 파라미터가 바뀌었을 때 쿼리의 값이 존재한다면은 여기 서치 인풋이라고 참조변수 걸어놨잖아요. 이 참조변수 찾아가서 값을 검색어로 그냥 강제 세팅을 했어요.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가기 했을 때 분명히 쿼리라는 값이 바뀌는 거는 로그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화면에 반영이 안 돼서 강제 반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때랑 뒤로 갈 때 값 다 오게끔 세팅을 했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 서치 코드는 꼴랑 이게 답니다. 현재 이미지 서치 현재 설명도 안 했죠. 자, 일단 이미지 서치에는 요만큼이 다예요. 요 코드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교시에 실습하실 건요, 페이지 폴더 안에 있는 거는 단톡방에 올려드린 걸로 대신하시고 페이지 폴더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실습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재료들만 먼저 준비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실 게 단톡방에 적겠습니다. 설정 파일 2개, 그 다음에 슬라이스, 스토어, 그리고 훅, 컴포넌트 밑에 서치 폼, 그리고 페이지스 밑에 이미지 서치인데 이미지 서치는 톡방에 올라온 코드 적용. 당연히 그 app.js에서 메뉴 연결하기 이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서 필요한 재료들만 먼저 확인한 다음에 검색어가 왔다 갔다 되는지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구현 넘어갑시다. 자, 지금 10시 24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뭐 기본 재료니까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할게요. 일단 11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이따 봅시다. 자, 이제 이미지 리스트 그 첫 번째 단계를 여기 검색 폼 집어넣는 것까지 완성을 했고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건데 다음 단계는 리덕스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데이터를 그냥 출력하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색상을 또 좀 바꿀게요. 강의실의 빔 프로젝트로는 밝은 색이 아니면은 잘 안 보여서. 자, 제가 지금 그 3단계까지 코딩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코드를 잠깐 2단계로 맞춰 놓겠습니다. 얘는 백업을 하나 했고, 자, 요번에 진행할 건 이제 리덕스를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리덕스 슬라이스랑 뭐 그런 거 작업이 됐으니까
그리고 검색어가 전달된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태니까 실제로 검색어를 리덕스한테 넘겨서 결과를 받아오게 할 거예요. 자, 메모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유즈 이펙트, 그다음에 유즈 쿼리 스트링. 그 URL에 우리가 물음표 찍고서 이제 변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변수는 모든 컴포넌트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을 쓰는 이유가요. 일반적인 상태값으로 처리하면 만약에 서치 폼에서 이 검색어 여기에 입력된 검색어를 상태값으로 처리했다면 그거는 그냥 요 파일 안에서만 유효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맘먹으면 다른 파일로 못 보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까칠해요 그게. 근데 쿼리 스트링으로 변수를 세팅하면은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다른 파일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정작 검색어가 필요한 거는 리덕스한테 보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페이지 쪽에서도 유즈 쿼리 스트링 참조해서 그 검색어 값 받을 겁니다. 스피너, 에러뷰, 서치폼 가져왔고, 이미지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는 뭐냐면요. 이미지를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면 그 스타일 시트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CSS가. 그거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들다 보니까 CSS 코드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드 컴포넌트랑 미디어 쿼리만 참조해서 여기서 목록 정의 태그에 대한 그 스타일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스타일만 정의를 쭉 하고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익스포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이 CSS 처리하는 이 코드를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그냥 요 위치에서 직접 코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문제될 건 전혀 없는데 해놓고 났더니 파일 하나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파일을 쪼갠 거예요. 네, 뭐 CSS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뭐 플렉스 써갖고 지정한 거고요. 그 안에 이게 UL 태그고 이 리스트 아이템이 li 태그예요. li 태그의 넓이를 50%로 잡았는데 우리 그 미디어 쿼리가 모바일 퍼스트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요 사이즈고 그 다음에 민 위드스 SM 이거는 스마트폰보다 커지면 33.3%.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줄에 두 개씩 들어가다가 스마트폰보다 커지는 사이즈가 되면은 한 줄에 세 개로 바뀌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태블릿과 데스크탑 전부 한 줄에 세 개씩 표시될 텐데 여기에서 MD로 또 구간을 끊었어요. 그래서 얘는 스마트폰, 얘는 태블릿 세로뷰, 얘는 태블릿 가로뷰 혹은 노트북에서는 25%니까 한 줄에 4개. LG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데스크탑. 거기서는 20%. 그러니까 얘가 기본값이에요. 50%가 전 구간을 이렇게 쭉 먹고 들어가는데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얘가 기본값인데 태블릿 사이즈를 33.3%로 구간을 또 준 거죠. 얘가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이제 MD 구간에서 25%라고 값을 또 줬으니까 25%가 이 구간을 가요. 마지막으로 LG에서는 20%를 또 줬으니까 20%가 이 구간을 가요. 그럼 마지막 거만 살아남는 거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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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이제 반응형이 되겠죠. 만약에 필요 없는 걸 빼버린다면 얘가 빠졌다. 그러면 얘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50, 태블릿하고 노트북까지는 33.3%.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는 20%. 계산 방법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 퀄이 좀 줘서 한 줄에 표시되는 개수를 세팅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링크. 그러니까 구조가 보면 이제 UL 태그가 있고 그 안에 LI 태그가 있고 이 안에 A를 넣은 거예요. 이게 A 태그에 적용한 클래스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고 줄 바꿈 안 했는데 플렉스 디렉션이 지금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플렉스를 걸었어도 배치가 세로 배치가 되는 거지 가로 배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놓고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효과를 0.1초 놓는데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살짝 줬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스르륵 바뀌는 효과를 좀 유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게 조금 특이한데 UL 안에 LI 안에 A 얘네들은 전부 어떤 특별한 높이 값을 주진 않았어요. 높이 값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식 요소만큼 알아서 잡히겠죠. 왜냐면 헤이트의 기본값은 오토니까. 근데 이 안에다가 이 썸네일이라는 클래스는 div 태그예요. 원래 a 태그 안에 div 못 들어가는데 스판으로 넣는 게 맞는데 그냥 코딩상의 불편함을 좀 덜어내려고 이 정도의 그 시멘틱 그 기준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죠. 원래 A 태그에는 스판 태그만 넣는 게 맞는데 A 태그에 스판 태그 넣으면은 CSS 처리가 좀 다소 길어지니까 이 정도는 그냥 외표 좀 무시하지 뭐 그리고 그냥 코딩한 거예요. 자, 넓이가 100%. 그러니까 이 A 태그 안에 가득 채우고 포지션 렐라티브 줬다라는 거는 이 안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div 안에서. 자, 근데 얘가 보면은요. 얘가 지금 넓이가 100%인데 그 div 태그가 이렇게 열리고 이 div 태그에 닫히면 end 애프터 가상 클래스는 마침 태그 직전이죠. 여기에 내용을 공백으로 지정하고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요. 그 다음에 패딩 보텀을 80% 줬어요. 그러면 얘가 아래쪽 여백이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은 밑에 쪽에 아니다. 얘가 지금 높이가 없죠. 근데 얘가 지금 패딩 보통의 80%면 한 요만큼까지 여백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이 가로 넓이를 100%로 봤을 때 근데 이 div의 넓이는 a 태그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그리고 이 a 태그의 넓이는 li 태그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얘한테 우리가 아까 미디어 퀄이 적용했죠. 그러면 패딩 보통 80%라고 하면은 이 썸네일의 높이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80%가 되게끔 항상 반응형 기준으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가로폭을 줄이면 요 div의 높이도 거기에 맞게 계속 요 비율을 유지해요. 공식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00%로 줬다 패딩 보텀을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80% 줬으니까 한 요 정도 비율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얘를 한 120%로 줬다. 그러면 이 정도 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 값을 반응형으로 유지하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면 이제 왼쪽 상단에 좌표될 거고 위드스 100, 헤이트 100이면 요 안에서 100%를 차지해요. 이따가 실행된 거 보시면은 반응형 구현할 때 높이 값도 비율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얘를 가져왔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img 태그는 이미지 뷰라는 컴포넌트를 썼습니다. 원래는 그냥 img src 하고서 요거 src 값 주고 그 다음에 alt 속성 안 주면은 시멘틱
속성 지키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ALT 속성 줬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설정한 이 SRC 속성이 그 오픈 API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가져와 그 오픈 API에서 이미지 경로값을 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출력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SR 이미지 주소가 undefined면 no img를 대신 넣어라. no img는 위에 임포트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경로값이 없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값이 분명히 오픈 API에서는 이미지 경로값을 줬어요. 근데 얘가 실제로 뚜껑 열어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파일인 거야. 왜 웹에서도 이미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경로 잘못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 깨지는 경우 있죠. 그 상황이에요. img 태그 같은 경우에 src에 걸려진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on error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도 돼요. 그럼 그냥 액박으로 뜨겠죠. 근데 여기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src 경로의 파일을 못 찾으면 스스로의 src를 no img로 강제 치환시킨 거예요. 자, 이 no img라는 거는 제가 아마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no img라고 검색어 넣으시면은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쓰세요. 파일 이름만 sh 밑에 img 폴더 밑에 noimg.png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쿼리 검색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디스패치 함수 가져오고 리덕스를 통해서 그 슬라이스가 관리하는 값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열리면 디스패치, 그리고 검색어가 바뀌면, 근데 검색어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없던 키워드가 입력이 됐을 수도 있고 입력됐던 키워드가 삭제됐을 수도 있어요. 자, 검색어가 있는 경우에만 검색어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디스패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요 로딩바와 데이터 혹은 문제가 생기면 에러 데이터를 세팅을 하겠죠. 디스패치 했으니까. 그럼 그걸 이제 결과 출력해야죠. 자, 스피너 뿌리고 검색폼 그대로 있고요.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뷰 사용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if고 여기가 else죠. 자, 그렇지 않으면 키워드와 검색 결과가 존재할 경우, 검색어도 있어야 되고 검색 결과도 존재해야 돼요. 존재한다면 여기를 출력을 합니다. 자, 괄호 안 꼬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 중괄호는 여기고 이 소괄호는 여기,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얘네끼리 묶이고 얘랑 얘가 묶이는 거죠. 자, 쿼리에 데이터가 있다면 이미지 리스트 먼저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data.document.map 오픈 API 결과로 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도큐멘트랑 메타라고 하는 정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오픈 API에서 오는 데이터 전체죠. 그 중에 이 도큐멘트 안에 검색 결과가 들어있으니까 이 도큐멘트를 갖고 반복 돌려야죠. 자, 그래서 document.map 하고서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템 하나가 요거 한 줄인데 요 하나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미리 다 구조분해해서 뽑아서 받았습니다. 구조분해해서 미리 다 뽑아서 받았어요.
자, 반복 돌릴 때 이 키값 설정해야 되죠. li 태그 리스트 아이템, a 태그 클래스. 클릭했을 때 문서 URL로 이동하게끔 새창 띄우기. 새창 띄우기 할 때는 rel no referral라고 하는 값을 꼭 줘야 리액트에서 그 경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미지 처리. 그럼 요 img 뷰에서 이 주소값이 있나 없나 검사해서 그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도 해주죠. 그 밑에 컨텐트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들 출력한 겁니다. 날짜는 day.js 사용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검색어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어를 받아오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지금 스텝 3까지 들었으니까 스텝 3까지 덧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한 데가 스텝 2예요. 새로 드림 폴더에 스텝 2예요. 이제 스텝 3. 스텝 3는 양이 많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인피니티 스크롤을 적용할 거라서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라는 것만 감지할 겁니다. 여기 보면 주석은 지금 다르게 돼 있어요. 인피니티 스크롤을 감지하려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라는 걸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처리해주는 컴포넌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그 리액트 인터섹션 옵저버라는 애를 깔아주셔야 돼요. 얘를 추가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리액트 인터섹션 옵저버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 얘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임포트 해야죠. 이 안에 use in view라는 훅이 있어요.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훅을 사용을 하면은 요건 아까 거고 자, use in view라고 하는 훅을 호출하면 use in view라는 훅을 호출하면은 is and랑 in view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반환되는데 첫 번째 거는 컴포넌트에 적용하는 속성이에요. 얘는 불린 값이에요. 얘를 이렇게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닌데. 자, 여기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요 is and라는 애를 어떻게 쓰냐면은 is and라는 애를 컴포넌트에 반복이 진행되는 컴포넌트 단위에 이렇게 속성으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성이 지금 이렇게 처리하면은 반복 결과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 반복문이 수행되면서 이 속성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좀 잘못됐어요. 여기 이렇게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이 li 태그 중에 맨 마지막 원소에만 이 속성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ajax 로딩 중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 속성이 지금 좀 잘못돼서 여기 안에 if문을 넣을게요. 자, 인덱스 값 있어요. 반복문 돌 때 제일 마지막 거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 우리 반복문 돌 때 제일 마지막 원소 생략하기 뭐 그렇게 해서 반복문의 마지막을 감지하는 것도 연습 문제 나갔었습니다.
수업 예제에서도 있었고요. 자, 일단 이 안에서 조건문을 걸기 위해서 괄호를 열어요. 자, 속성 안에서 조건을 걸 때는 뭐 딱히 if문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3학년 산자를 써야 돼요. 만약에 어떠어떠하다면 여기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가 진행되라. 이런 식으로 3학년 산자를 괄호로 구성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일단 AJAX는 동작하지 않아야죠. AJAX가 동작 중일 때도 맨 끝에 감지하면은 AJAX가 2중 3중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AJAX 로딩 중이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는 게 데이터.점 도큐멘트죠. 자, 이게 전체 데이터잖아요. 이거의 길이가, 자, 배열의 길이는 인덱스 값보다 항상 1 크죠. 그럼 마지막 인덱스는 랭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 빼면은 마지막 인덱스잖아요. 이게 현재 반복 중인 배열의 인덱스와 같다면 맨 마지막 요소죠. 그때 여기에 ref는 is and라고 속성을 줍니다. 그러면 이 속성이 요 속성이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돼요. 단 이렇게 구현할 때는 여기에, 이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에 점점점 3개가 붙어야 되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속성을 조건으로 쓸 때는 중괄호 열고 점점점 들어가고, 조건 참일 때, 그렇지 않을 때. 근데 지금 여기선 그렇지 않을 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is and라고 하는 요 값이 요 ref로 적용이 되니까 이 li 태그 중에 제일 마지막 원소에만 얘가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이만하면 목록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검색 결과 기본 80개 가져오니까. 그래서 요 속성을 갖고 있는 애는 브라우저 화면 밖에 어딘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스크롤이 쭉 이동을 하다 보면은 여기 바깥에 있던 게 언젠가는 화면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 inView라고 하는 요게 불린 값이라고 했어요. 그쵸? 얘가 불린 값인데, inView가 처음에는 얘가 뭐냐면은 is and라는 요 속성을 갖고 있는 애가 화면 밖에 있으면 false, 화면 안에 들어오면 true로 바뀌어요. 근데 이 is and를 맨 마지막 원소에다 줬잖아요. 아까 맨 마지막 항목에다가 줬는데 얘가 화면에 들어왔다라는 건 스크롤이 맨 끝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뷰가 true면은, 그리고 AJAX 처리 중이 아니라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라고 감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나면은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콘솔을 띄우면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고 로고가 찍혀요.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감지가 되죠. 일단 요거 감지하는 것만 먼저 해놓은 다음에 카카오에 2페이지, 3페이지 요청하는 거를 보내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드림 교환하고 요 li 태그 코드가 좀 달라졌으니까 요 li 태그 코드만 제가 단톡방에 넣을게요. 조금 있다가 제가 요 파일은 다시 한번 갱신해서 재배포할 텐데, 일단은 단톡방에 있는 코드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12시니까요. 요거 12시 반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처리는 안 기다리고 그냥 12시 반에 바로 하겠습니다. 한 단계만 더 설명하면 요 예제 설명이 끝나니까 그 다음 단계 12시 반에 설명하고 그냥 수업 쫑칠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러면은 진행할게요. 자, 이제 다음 거 넘어갑시다. 이제 요 예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 요 예제가 그 URL이 이미지 언더바 서치 그 다음에 검색어가 있으면 쿼리 이꼴 검색어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바가 맨 끝에 도착하면은 그 2페이지 3페이지 추가 컨텐츠를 이제 가져올 건데 그럴 때마다 end 하고서 페이지는 2, 3, 4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을 또 추가적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 컨텐츠인지 URL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URL을 또 변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라우터 돔에서 유즈 내비게이트를 가져왔어요. 자, 유즈 내비게이트 가져왔으니까 페이지 이동 처리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는 use ref로 만들었습니다. 얘도 일종의 상태값이에요. 근데 use state하고 use ref의 차이는 이거 전에도 관련 설명할 때 했었는데 use state는 값이 바뀌면 화면이 갱신이 돼요. use ref는 화면 갱신이 되지 않아요. 값을 바꿔도. 근데 지금 요 예제에서는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내용은 요거라고요. 데이터. 그러니까 얘가 바뀌었을 때 화면이 갱신돼야지 단지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 화면이 갱신되면 안 돼요. 자, 화면 끝에 도착하면 요 페이지 번호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화면이 갱신되면 안 돼요. 페이지 1이 돼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로딩한 다음에 얘가 바뀌었을 때 화면을 갱신해야지 단지 화면 그 페이지 번호가 1 증가했다고 해서 그 화면이 갱신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1 증가하면 이따가 이거를 유즈 이펙트로 감지해서 이제 AJAX를 다시 추가 로딩을 할 거예요. 화면 갱신을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use ref를 1로 잡았습니다. 자, 아까 했었던 그 검색어가 전달되었을 경우의 훅 여기에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검색어가 존재한다면 일단 검색어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새로운 검색 결과에 대해서 1페이지부터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검색어를 새로 입력했다라는 건. 그래서 검색어 값을 1로 리셋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 디스패치 처리할 때
검색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파라미터만 보냈거든요. 두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보낼 때는 파라미터를 제이슨으로 묶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1페이지가 나왔다가 스크롤이 이동해서 1페이지가 위로 올라가고 2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이게 화면에 나왔다. 그리고 검색 결과가 바뀌어서 새로 검색 결과 가져오면은 스크롤이 지금 맨 끝에 도착해 있는 거 아니에요. 스크롤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스크롤은 계속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이미 바뀌었는데 스크롤이 위로 안 올라가는 거죠. 강제로 올려줘야 돼요. 리액트가 은근히 자동으로 되는 게 없고 수작업이 되게 많아요. 윈도우 점 스크롤 투 XY 좌표예요. 여기서 뭐 X 좌표는 의미 없고 Y 좌표를 0으로 해서 스크롤을 맨 위로 올리는 거죠. 자, 이게 검색어가 변경되었을 검색어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훅을 하나 더 넣어요. 여기가 아까 그 스크롤바가 맨 끝에 이동했다라는 걸 감지했던 곳입니다. 인뷰 그리고 로딩에 대해서 처리한 건데 여기서 사용자가 마지막 요소를 보고 있고 로딩 중이 아니라면 아까 요거까지 출력했죠? 자, 이제 페이지 번호를 증가해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추가 검색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쿼리 스트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일단 디스패치 쪽으로 액션 함수에 전달되던 파라미터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었으니까 슬라이스 쪽은 이제 그냥 페이로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페이로드 자체가 제이슨이 된 거라고요. 두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제이슨으로 전달할 경우 페이로드가 제이슨 객체예요. 그래서 이 안에 검색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값을 쓰는데 없으면 1페이지. 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오면 처음에 검색 결과 가져오면 자, 처음에 검색 결과 가져오면은 이 데이터에 검색 결과가 강제 할당되죠. 이 페이지를 가져오면 또 검색 결과가 이 데이터를 대체하죠. 자, 그럼 이걸로 보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해놓고 테스트하면 큰일 나요. 지금 구현하려는 건 처음에 여기 80개의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검색 결과를 받아오면은 여기에 80개가 덧붙여져야 되죠. 그래서 스크롤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80개를 덧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80개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스크롤바는 그대로 있어요. 전체 데이터 개수가 바뀌질 않았으니까 스크롤바는 이동을 안 하겠지. 그러면 얘는 여전히 스크롤러가 맨 끝에 도착했다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다음 데이터를 또 불러와요. 순식간에 쫙 하고 무한루프 빠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삼국지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네트워크. 자, 스크롤이 내려가면 보여. 지금 화면 계속 바뀌죠. 위에 여기 넘버리 계속 올라가죠.
URL에 얼른 스크롤 올릴게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AJAX 요청을 계속 보내요. 얘가 이렇게 4페이지 여기 또 보냈죠? 계속 보내요. 미친듯이 보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게 이 페이지 데이터를 요청하면은 이 데이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줘야 돼요. 자, 그럼 이 페이지라는 걸 어떻게 감지하느냐? 여기서 페이로드뿐만 아니라 메타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자, 액션 함수의 메타에는 API에 요청 시 전송한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이거는 완전 실무적인 예제고 굉장히 복잡한 예제예요. 자, 이 메타라는 정보를 콘솔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로그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정보를 한번 찍어보고 보면은 이게 메타거든요. 여기에 ARG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 ARG 안에 우리가 전달한 파라미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면은 1페이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자, 콘스트 리절트는 이게 아니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if meta.arg.page가 1보다 크다면 1페이지 이후의 검색 결과는 기존 데이터를 덧붙여야 한다. 기존 데이터는 이 스테이트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state.document가 이게 기존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payload.document예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payload.document는 state.document.concat 여기에다가 얘를 누적시켜야죠. 기존 데이터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덧붙여서 payload.document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얘가 처리되니까. 이게 지금 했을 때 될지는 저도 지금 확실히 못하겠네요. 왜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지금 많이 굳혀서. 자, 다시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자, 스크롤을 내려서 에러 났나? 에러 in promise cannot read property of undefined read concat 콘캣을 쓸 수 없다.
state.documents에 대해서 콩캣을 쓸 수 없다. 그러면 테일러.도큐ment 스플라이스 0번째부터 0개에다가 얘를 넣어라. state.document를 넣어라. 이렇게 바꿔보죠. 스플라이스가 이제 낑겨 넣는 기능이니까.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키워드로 검색 결과 다시 받아왔고, 자, 그거가 됐더니 확 열어나네요. 동료화를 언더바 ref as it undefined. 콘솔로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거. 콘솔.로그. 일단 에러 나는 거 감수하고 출력. undefined 여기 들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state.document. 아, 미안해요. 이 state가 의미하는 게 요거 전체거든요. 요거 전체. 그러면 state의 데이터에 document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네. state.data.document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전부 몇 개 쌓였는지만 출력할게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 테스트일 것 같은데. 자, 데이터가 계속 한 개씩만 들어가네요. 플라이스 0번째부터 0개에다가 얘를 넣어라. 그죠? 근데 보니까 한 번에 지금 두 번씩 연동을 하네. 한 번에 80개씩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320개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한 번 더 가져오네요.
그렇죠? 320다면 400개까지 지금 한 번 접속할 때마다 2배씩까지 오고 있어요. 데이터가 추가된 거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한 번에 2개씩 갖고 오고 있는 부분이 아마 여기 때문일 것 같은데, (960) 한 번에 2번씩 요청을 하는 거를 지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 여기서는 데이터.메타. 자, 그 카카오 오픈 API를 보면은 그 데이터 밑에 메타 밑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is and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fails 뒤에 데이터가 더 있고 AJAX가 로딩 중이 아니고 화면상에 보이는 게 맨 마지막이 마이너스 1이 i랑 같을 때 이때에만 일단 처리를 하고요. 자, 일단은 뒤에 페이지가 없고 그 다음에 로딩이 아닐 때 조건 순서를 바꿀게요. 조건 순서가 아닐 때 이때만 검색해라 또 한번 해보죠. 음, 이제 한 번 더 되네요. 한 번씩. 잘 동작하죠. 방금 2번 가져온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스크롤 사이즈가 좀 작아지니까 다시 또 2번씩 가져오네요. cannot read or property reading method. 얘 때문에 그렇다고? 아, 데이터가 없어서.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 9. 8페이지쯤 넘어가면 갑자기 두 단계씩 뛰네요. 아주 컨텐츠가 너무 많아갖고 브라우저도 버벅버벅하네. 브라우저가 뻗었는데요. 자, 네, 일단은 여기는 요거까지만 먼저 할게요. 후반부에 한 번에 두 페이지씩 가져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지금 결과가 틀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정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 부분이 코드가 많이 바뀌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테마. 자, 슬라이스가 코드가 많이 바뀝니다. 자, 일단 파라미터 처리하는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드의 의미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데이터를 누적하는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메타라는 거 추가됐고. 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얘가 슬라이스 밑에 요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서치. 여기서도 변경사항이 있었죠?
자, 여기도 변경된 거 강조할게요. 자, 일단은 use ref 얘가 생겼고, 그 다음에 use navigate 생겼고, 아까 전 단계가 어디까지 했더라? 아, 이게 4번이구나. 자, use 인뷰는 전 단계 했네요.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이동, 페이지 번호 이게 생겼고, 첫 페이지 검색 결과에 대한 처리, 그리고 예,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처리. 네, 여기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조건에서 오픈 API에서 더 이상 뒷부분에 페이지가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요 값을 체크하는 로직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도 하나 조건 추가된 거고. 자, 요거까지 추가가 된 거고, 얘가 이제 스텝 4죠. 자, 요거까지 해서 일단은 요 예제를 일단락을 지울게요.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만약에 아까 후반부에 한꺼번에 두 페이지씩 가져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뭐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 이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도 좀 있어야 되니까 오늘 중간 체크 시간은 3시에 진행할게요. 자, 요거까지 이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리덕스로 CRUD 구현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